안녕하십니까. 야, 한 두 달여 만에 우리 현재용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원회 이제 워낙 부위원장이면서 모든 현안을 다 다루시다 보니까 이번 논란의 모든 그 키를 다 잡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몇 번 부탁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워낙 밤을 새면서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뭐 잠깐 참, 쉬었습니다. 예, 뭐 코 뭐 일부라고 해갖고 그때 쉬어갖고 예, 이제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은 게 5월 25일이네요. 네네. 두 달여 정도. 의원님 이제 예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 내려놓으셨죠? 네네네. 6월 말 일자로 해서 저희 예결위 음, 시간은 저희 끝났습니다. 음, 일단 얘기는. 하여튼 예결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아유, 정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내용을 음, 언론에서 참 고맙게라도 예, 많은 내용을 행정에서 불합리한 내용도 다 밝혀내셨고 그래서 도민 한 아유, 사람으로서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 감사 아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예결위 음, 1년 시간은 되게 많은 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 저 나름대로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래 애초에 그 코로나 그 당시에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출범 1주년 뭐 네네네. 오영훈 도정, 김광수 교육도정, 아, 네. 예, 도의회 1년을 음,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급한 거 먼저 한 다음에 이번이 3화, 4화 이번이 4화네요. 네네네. 4화하고 5화 때 다루는 걸로 하고 먼저 네. 최근 뭐 상당히 뭐 좋은 긍정적 평가하고 부정적 평가 찬반 관계가 엇갈린 인사 문제. 아, 민선 네네네. 8기 그 2년 차 네. 이번에 인사 내용이 있는데 음, 그 뭐죠? 그 발탁 추천제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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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발탁 추천제도에 대해서 찬반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시고 그다음 인사 발탁 관련해 갖고 제도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여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음. 일단 이번 인사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이 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보시는 시각도 있고, 뭐 변화보다는 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음, 좀 최소화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1000명 정도의 인사가 있는 상황인데 한 500명 정도가 인사가 이번에 됐더라고요. 음, 그거 보면은 안정에 중점을 맞췄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어, 원칙 없는 인사가 좀 있었다. 그리고 원칙은 발탁 추천제에 대한 네,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공무원 노조에서 좀 입장을 좀 네, 예, 발표하셨더라고요. 예, 이야기 들어보면 일부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 역시도 발탁 추천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발탁 추천제를 하는 데는 있는데 대부분 이게 공무원 노조의 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발탁 추천제의 가장 큰 핵심이 발탁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 발탁 추천위원회가 실국장들로 이루어져 어,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 뜻이 많이 함유될 수 있겠네요. 그것도 그건데 저는 네,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미 실국장님들은 근무평가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예, 분들 예,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서 누군가의 승진을 결정한다는 건 결국 실국장님들의 개인적 입김이 좀 작용이 좀 음, 강하게 되지 않을까. 음, 한편으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뭐, 모든 실국이 다 중요는 하고, 각각의 이 장점들이나, 음, 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분명 실국 단위에서도,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힘의 논리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실국보단 이 실국이 조금 더 강한 파워를 갖고 음, 있거나, 여기 실국장님이 소위 말하는, 인싸다. 음, 이러면 이런 분들에게 소속된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크지 예, 않느냐. 예. 그리고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의 의견 수렴이라도 한 번 더 들어갔으면 발탁 추천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괜찮았을 건데 음, 이번에는 공무원 노조도 좀 안 좋은 비평을 좀 하시는 것 음, 같고 내부에서도 과연 이 발탁 추천제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공직 내부의 분위기도 음, 좀 느껴지는 것 음. 같더라고요. 그 보니까 제가 얼핏 공무원 노조라든지 공무 네네네. 내부적인 특히 보건복지 쪽에서 음, 약간 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 어떤 보건복지 쪽에
계셨으니까 좀 내용을 혹시 알고 있지 않나. 그 보건복지 쪽에서 문제는 이 문제랑은 좀 아, 다르게요. 그래요? 휴직자, 음.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년을 끝내고 아니면 중간에? 아니, 중간에. 아, 예, 예. 일이 그럼 힘들어갖고. 제가 알고 있는 제주도 공직자분들은 일이 힘들다고 휴직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일 외적인, 예를 들어서 뭐 성과 평가에 불공정이 약간 느껴졌거나 여러 가지 이 내부 분위기 때문에 휴직을 하는 경우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공직자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도 뭐 많이 그만두신 분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럼요. 음, 뭐 과도한 업무가 축적된 건 맞지만, 음,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 정원 대비 현원이 확실히 줄다 보면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 남아있는 분들이 그 업무까지 그럼, 도맡아서 해야 되는 네. 상황이어서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어, 보건복지 관련해서 휴직자 현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긴 병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 2023년도 27분이 지금 휴직을 한 상황이고 예, 퇴직자도 지금 7분인데 예, 요게 병가까지 더하면 엄청난 분들이 예, 예, 많이 빠져 예. 있을 거예요. 많이 음, 쉬고 있는데 그럼 남은 업무에 대해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정말 안 그래도 힘들고 과도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휴직이라든지 퇴직이나 또 병가로 인해 발생된 업무까지 이제 떠안고 있는 음. 저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어쨌든 공무원을 더 뽑아야 되네요. 보건복지직을. 아니,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정원 동결이라는 걸 했잖아요. 아, 그러면 정원 동결됐다라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정원 동결을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정원 동결로 이걸, 예, 알겠습니다. 정원 동결됐으니까 저희도 이해할게요가 아니고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업무 부서가, 제가 볼 때는 이 보건이나 복지 쪽은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업무를 좀 와야 된다고,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원, 우리가 한정적인 정원은 있지만, 한정적인 정원 내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쪽 부서로 사람을 음, 많이 좀 인력을 좀 투입해야 된다. 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을 네네네. 어쨌든 지금 현 정권에서는 그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려, 전체적인 정원이니까요. 그러니까 파이를 음, 넓힐 수 없으니까 파이에서 구분을 해야 조정을 된다. 해야 된다는 아, 거죠. 조정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오영훈 도지사께서 37년 만에 복원을 공식적으로 두 개의 과로 이제 했는데 예. 내부로 들어가면 인원은 또 줄어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인원은 줄어든 거여서 어, 과로 두 개의 과로 이제 분리해 주신 거에는 감사하나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건만 내서 따로 국이 있거나 한 4개, 5개의 과를 운영을 하거든요. 예. 제주도는 이제 겨우 두 개가 된 건데 거기 인력은 또 형편없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예. 점을 좀 말씀드리고 저 역시 이제 계속적으로 도지사님한테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즉흥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제주 보건소가 어쨌든 간에 보건소장이 개방직이라 갖고 지금 제주시 보건소, 제주시 보건소요? 제주시 네네네. 보건소를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 제주시 보건소장하고 네, 그 지역에 있는 각 지역의 보건소장하고 네.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얘기 듣는데 하여튼 내용 일단 저도 이 부분은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아, 저희는 일단 잘 소통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이 이후에라도 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이 얘기는 살짝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음,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네네네. 저한테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 예, 예. 네네. 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더 추가될 사항이 있는지. 글쎄요. 저희가 이번 인사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은, 직급 승진이 최소화됐고, 예. 이 직무 대리가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일명 꼬리표. 예, 예. 예, 예. 그리고 도청 같은 경우는, 실국장 분들이 이제 전원 음, 유임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무리 조직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음, 그럼 이 6개월 동안 이분들, 시국장님들이
도지사께서는 아주 만족스럽게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라는 조금 걱정도 좀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발탁할 인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도 들 수도 있겠네요. 음, 이제 도지사님이랑 대화를 안 나눠봐서, 네, 이 도의의 관점에서 네. 보시면 이번 내용이 조직 안정에 중점을 둔 건지 음. 아니면은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조직 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믿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주도가 어쨌든 앞으로 갈등들이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현안에서 이 유임이라는 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한쪽에서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현안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힘을 좀 실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영훈 지사의 오영훈 지사를 바라보는 뭐 도민들이나 음. 뭐 많은 분들이 얘기가 오영훈 제 성과에 보면 어쨌든 간에 안정화라든 어쨌든 동부화수리장 논란이 된 것도 저는 그 어느 정도 부분엔 박수를. 와 현지의원도 예, 박수 예, 쳤어요. 예. 저는 오영훈 지사께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서 월정리 마을 내를 그래서 직접 깜짝 놀랐어요 방문하시고 저희도. 그 현안 갈등을 풀어내는 걸 보면서 어, 도민으로서 그리고 우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동부화수리장 상하수 본부장인 강재석 네, 네, 본부장님을 네. 비롯하여 갖고 어떤 제2공항 관련해 갖고도 큰 논란, 뭐 여전히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네, 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래서 어쨌든 조직 안정화에서 그런 포인트를 준 게 아닌가. 좀 잘해서 저는 그렇게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강재석 본부장님은 제가 좀 오래전에 뵌 적이 있는데 예. 소통을 잘하시더라고요. 네. 현장형이시고 소통을 워낙 잘하시는 것 같고 갈등이라는 게 결국 관리 아닙니까? 갈등을 뭐 100% 만족하는 갈등 해소는 저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관리해 나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동부화 수처리장 부분에서 갈등 관리 능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셨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사회가 한 번 정도는 도지사의 능력을 한번 기다려 보시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분을 부릴 수 있는 분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낼 수 있는 걸 보고. 이럴 땐 또 뭐, 응원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네, 잘한 것에 항상 대해서는. 비판만 할 수는 없는 네네네. 거고요.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네.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못할 때는 뭐 아주 비난할 수 있지만, 잘하면서는 열렬히 지지하는 것도, 네네. 그분들이 뭐, 도민들을 힘들게 해서,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도민들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네. 그렇게, 근데 이후 나선 거고. 관리가 더 중요할 거예요. 뭐, 1차적으로 뭐, 마을회에서가, 도지사님의 이제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케이를 해주셨지만, 이후에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한 번으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과연 이걸 수락한 것이냐, 이 사업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그런 결단이 있으면 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지사님의 생각을 조금 이해하고 지사님의 생각을 조금 현장에서 좀 전달이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 현님께서 직접 그 보건복지 안전 네네. 관련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추후에 네네네.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분들이 계속 힘들어갖고 이러면 도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예, 코로나라든지 예, 그 위생 문제 있거든요. 음, 식당들. 예, 이 보건 업무가 되게 음, 예, 다양합니다.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건데, 두 개의 과도 좀 부족하다. 음, 점차 뭐, 세네 개의 과로 더 늘리고, 나중에는 국까지 가야 된다. 보건은. 다른 시도는 다 이제 보건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건 따로, 네네네. 지금같이, 굉장한 파트거든요. 사실은 예. 이게. 일도 또 예산도 많고. 제일 많잖아요. 예. 네네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뭐.
알겠습니다. 1부는 이걸로 하고 향후 2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